안녕하세요. 프리즘입니다. 똑똑해지는 쉬운 경제 뉴스. 오늘의 이슈는 저축은행 6%대 정기예금 사라졌다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해당 기사는 유시스 이주혜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영상 썸네일 사진은 기사 사진을 참고했으며 뒤에 나올 내용은 해당 기사 내용을 요약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사 내용 요약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으로의 자금 쏠림과 예금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상승을 막고자 수신 경쟁에 제동을 걸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도 예금금리를 내리는 모양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예금금리를 올리면 저축은행은 자금 조달을 위해 더 매력적인 금리를 시장에 제시해야 해서 연 6%대 금리가 등장했던 것이라며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저축은행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큼 업권 간, 업권 내 과당 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28일 최근 예금금리의 급격한 움직임은 다시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예대율도 완화된 점도 영향을 줬다. 금융위원회는 10월 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기존 100%에서 각각 105%, 110%로 한시적 완화했다. 이에 예대율을 충족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약해졌다. 지난주 시중은행들 눈치 싸움에 예금금리가 잠잠하다는 기사를 다뤘습니다. 11월 마지막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였지만 예금금리가 오르지 않던 상황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예금금리가 주춤하던 이유로 금융당국의 금융시장 개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제1금융권에서 5% 예금금리 상품을 중단하고 4%대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파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예금금리도 덩달아 낮아지게 만들었는데요. 예금금리가 낮아지면 은행 입장에선 자금 확보 비용이 줄어들고 대출금리도 낮아지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대출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겠지만 높은 예금금리를 원했던 사람에겐 좋지 않은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인하가 당연한 결과라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근거로 예금금리 하락 환경 조성입니다. 은행 자금 조달 방법으론 시장성 수신인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얻는 방식인데요. 또 다른 조달 방법은 수신인 예금입니다. 예금 상품을 판매하여 이자를 주면서 자금을 조달하죠. 이때 예금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조달 방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금리를 형성하는데요. 은행이 금융채 금리를 낮게 발행하고 완판된다면 은행에선 굳이 높은 예금금리 상품을 팔려고 하지 않겠죠. 채권 발행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금금리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채입니다. 예금금리와 비교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1월 중순 5% 고점을 기록하고 현재는 4.8%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제2금융권 저축은행 신용등급은 BBB-에서 AA-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11월 고점 이후 계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회사채 금리는 채권 시장 내 자금 유동성에 영향을 줍니다. 얼마 전 한전채가 채권 시장 자금을 다 휩쓴 사례가 있는데요. 높은 신용등급 회사에서 높은 금리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채권 시장 내 자금을 모두 흡수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한국 국고채입니다. 채권 금리에 가장 영향을 주는 금리가 바로 국고채 금리입니다. 단기 국채로 한국 1년물, 3년물 국채 금리를 알아보았습니다. 1년물은 3%대 후반, 3년물은 4%대 고점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입니다. 이렇듯 예금금리는 시장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하락이 금융채와 회사채 금리 인하를 부추기면서 예금금리도 덩달아 하락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사에서도 언급한 예대율이 이유입니다. 예대율이란 금융당국이 정한 시중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을 뜻합니다. 예대율이 기존처럼 100%일 때
대출이 증가하게 되면 추가적인 예금 확보가 필요해 은행 간 수신 경쟁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금 금리가 인상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규제 완화로 예대율이 110%가 되면 대출이 증가하더라도 굳이 예금 확보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어집니다. 단기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금융당국에서도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환경에선 고금리 예금 상품은 더 이상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선 점차 완화적 통화정책이 언급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채권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겠죠. 예금금리도 함께 하락하면서 더 이상 고금리 예금 상품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 생각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에 아직 5%대 고금리 상품이 있죠. 해당 상품들이 소진되기 전 최대한 고금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단 해당 상품 중에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고금리 예금 상품이 사라져가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똑똑해지는 쉬운 경제 뉴스, 오늘의 기사, 낮아지는 은행 예금금리, 저축은행 6%대 예금금리 사라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